솔란케와 토트넘 동료들이 100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스널 전후 보고서에서 손흥민은 동료들로부터의 지원 부족을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토트넘 팬 수백만 명을 속였고 이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 사실을 알고 강한 태도를 취하며 영국 전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비디오에서 정말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자국 홈에서 오랜 라이벌 아스널에게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한 직후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팀 전체의 분노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며 손흥민이 그렇게 나쁜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주축이며 팀의 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과 가까운 동료들에게 매우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고급스럽고 어려운 상대를 맞이하면서 팀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이 이번 패배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경기했고 패배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손흥민 혼자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2026년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폭발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한 주요 사건들로 시작하겠습니다. BBC 스포츠의 보고서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의 수비 약점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BBC는 앙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 토트넘의 전술적 핵심 문제를 지적하며 고정 상황 수비에 실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해서 2년 동안 지속된 약점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9월 16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토트넘이 아스널에 0-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의 유일한 골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두 번째 하프의 19분의 코너킥 상황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4점을 얻었고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13위로 잠시 떨어졌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3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를 유지하고 4경기에서 9점을 확보했습니다. 고정 상황 수비의 약점은 최근 몇 년 동안 토트넘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서도 이전 시즌과 이번 시즌 모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정 상황에서의 연속적인 패배는 명확한 개선 방안 없이 계속되었으며, 이는 수비 라인과 특히 골키퍼 구글리엘모 비카리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아스날과의 유일한 실점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후반 64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마크 없이 헤더로 골을 넣었고, 이는 상대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시스템이 항상 소극적이고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 보여줍니다. 코너킥과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 상황은 토트넘의 약점으로 간주되며 상대팀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요한 골을 넣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트넘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아스날은 시즌 초반부터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수비와 기회를 잘 활용하는 능력 덕분에 아스날은 중요한 경기에서 토트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아스날의 상위권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였고, 동시에 토트넘을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나쁜 시즌 시작 중 하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9월 15일 밤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경기는 토트넘의 기존 방어 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아스날은 마틴 웨데가드와 데클란 라이스 같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징계로 인해 약화된 팀으로 경기를 했지만 견고한 수비 조직과 날카로운 방역 전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경기 직후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우세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추가로 골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작년 시즌에도 여러 번 나타난 문제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시즌 54골 중 16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으며
페널티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페널티킥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61실점 중 23골에 달하며 이는 팀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우려스러운 비율입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후반 64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게 헤더골을 허용했습니다. 토트넘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어 큰 대가를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앙겔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는 팀이 해결해야 할 약점이라고 인정했으며 그는 토트넘이 다른 팀들처럼 세트피스 상황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0분 내내 뛰었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이 골을 넣는 것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팀은 경기를 잘 지배했지만 아스날의 견고한 수비를 뚫는 데에는 무력했습니다. 손흥민은 인정했습니다. 상대의 마지막 3분의 1 구역에 들어서면 어떤 방법으로든 골을 넣어야 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주요 선수들이 빠진 아스날은 두 줄 수비 전술 덕분에 효과적으로 경기를 치렀으며 토트넘의 빠른 공격을 막았습니다. 미켈 아르테타의 팀은 골문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방역 상황을 잘 활용하여 토트넘의 수비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경기 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수비력,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상대팀의 세트피스 상황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팀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잘 대비했습니다. 몇몇 순간에는 잘 막았지만 후반전에 골을 허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며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토트넘과 같은 큰 클럽을 이끄는 감독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여전히 배우고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좋은 경기 시간도 있었지만 토트넘은 세트피스 상황에 가장 잘 대응하기 위해 경기 리듬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아스널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를 초래했습니다. 아스널은 특별히 뛰어난 플레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골을 넣어 1대 0으로 최소한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스널에 대한 패배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압박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수비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개선은 토트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 공격 전선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수비가 불안정하고 수비 능력이 부족하여 팀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점을 보이는 것 외에도 손흥민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없는 문제도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드리블과 기회를 만드는 패스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공격수들은 골을 넣지 못했고 미드필더들은 공을 앞으로 가져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결정적인 기회는 현재 토트넘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이 적당한 수준에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평소의 경기력에 미치지 못한 날에 아스널에 패배했습니다. 솔랑케가 공격수로 출전했지만 쿨루셉스키, 우도기, 존슨 및 다른 선수들이 미흡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손흥민은 특히 경기 초반에 멋진 패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쿨루셉스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지만 결국 골로 연결되지 않아 매우 아쉬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유럽에서 평균 이하의 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 간의 경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북런던 더비 중 하나는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아스널은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82승 61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5경기 연속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하지 못한 후 이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에게 실망만을 안겼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왼쪽 날개로 돌아오고 솔란케와 존슨이 공격진에 배치된 거의 최강의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라는 영감을 받는 토트넘의 최고의 기회는 동료들에 의해 놓쳐졌습니다. 마무리 실수와 미흡한 수비 능력 때문에 토트넘은 패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훌륭한 폼과 노력을 보였지만 팀 내의 선수들은 그가 만든 기회를 활용하고
협력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손흥민이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모두 최상의 조건에서 우리 선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연봉부터 우승 기회까지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